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문제가 쟁점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원전 내부 임시 저장소에 보관하고 있지만 이르면 2016년부터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사용 후 해결료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이 이견을 보이면서 공론화 논의가 제자리 걸음을 이어왔다. 이에 정부가 독자적인 공론화의 추천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인 구성에 나선 가운데 최근 정의당 김재남 의원이 이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해 주목을 끌고 있다. 현행법상 산업부 소속의 공론화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격상하고 원전 주변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해 보다 독립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중간 저장시설 부지 선정과 안전성 확보 문제 역시 과제로 남아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되는데 오늘 국회 생생토크에서는 정의당 김재남 의원을 만나 사용 후 해결료 공론화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를 들어본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생생토크 장진영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사용 후 해결료의 포화 시기가 다가오면서 정부가 사용 후 해결료 문제의 공론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산업부 소속의 공론화위원회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최근 이 위원회의 위상을 국무총리실로 격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재남 의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올여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올여름에 전 국민이 이 진짜 전기 에너지 때문에 고생 너무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해결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그 오늘 주제가 사용 후 해결료의 공론화 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많은 분들이 생소해하실 것 같아요. 사용 후 해결료 공론화, 뭘 공론화시키자는 건지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어렵죠. 사용 후 해결료.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이제 그 최근에 원전 비리 문제로 국민들 머릿속에 많이 인식이 되어 있고 또 사실 원전 비리 문제로 이번 그 굉장히 무더운 여름, 폭염의 여름에 발전소가 많이 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그 절전을 할 수밖에 없었고, 뭐 더운 여름날 에어컨도 켜지 못하면서 지내신 국민들이 계셨습니다. 많이 짜증났죠. 그래서 굉장히 그 국민들께 감사한 마음과 또 죄송한 마음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원자력 발전소는 많이 알게 되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라늄 연료를 태우게 됩니다. 그 우라늄 연료를 태우면 핵 분열을 하게 되고 그 핵 분열에서 나오는 열로 물을 데워서 증기를 발생시키고요. 그다음 발생된 그 증기가 증기를 돌려서 결국은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가 핵발전 원리입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드린 우라늄 연료를 태우고 난 다음에 나오는 연료를 사용 후 해결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분열을 일으켜서 핵발전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을 사용 후 해결료. 그게 폐연료봉이랑 같은 거죠. 말하자면 이제 폐기물이 되는 건데요. 우리는 그것을 사용 후 해결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사용 후 해결료는 굉장히 독성도 강하고 그 다음에 열과 방사능, 고농도의 방사능을 아주 오랜 기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이 살고 있는 자연 환경에 방출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철저한 관리 그리고 사람의 환경과 자연으로부터 격리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주 어찌 보면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그 최고의 독성 물질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 원자력 발전을 7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고리 1호기. 그리고 현재는 이제 23개의 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다 보니까 여기로부터 나오는 그 핵분열을 하고 남은 그 폐연료병 사용 후 해결료가 이제 굉장히 많아지게 된 거죠. 현재는 지금
고리발전소, 또 영광발전소, 울진발전소, 네. 경주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그 사용 해결료가 한 1만여 톤에 이르게 되는데요. 누적된 게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까지 이제 누적해서 네. 지금 발전소 내에 쌓여 있는 게 한 1만여 톤인데 네. 더 이상 이제 발전소 내에 쌓아둘 수 없는 네.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른 거죠. 그래서 예. 발전소 내에서 그 쌓아둘 수 있는 공간을 좀 늘리더라도 네. 한 2020년 정도 되면 더 네. 이상 쌓아둘 수 없어서 예.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예. 하는 방법을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시점에 이르렀다. 사용 후 해결료 공론화의 내용이군요. 네, 그래서 그런 사용 후 해결료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네. 하는 걸 국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국민들과 함께 어떤 합의 방안을 만들자 하는 것이죠. 예. 2020년부터 포화가 시작된다. 완전 포화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할까요? 지금 이제 발전소별로 이 정도 시설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네. 뭐 고리, 경주, 영광, 울진마다 네.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씩 다 다른데 예. 2017년부터도 포화가 된다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어떤 경우는 뭐 2020년이 넘어서서 포화가 된다 해서 대략 한 2020년이 되면 네. 경과하면 네. 이제 현재 발전소 안에 더 이상 보관할 수 없는 이제 시점에 이르게 되는 거고요. 네. 야, 지난번에 민주당의 김영환 의원을 모셔서 이 문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김영환 의원 말씀이 이제 이런 저장 시설을 지으려면 20년이 걸린다 이런 네.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사실은 2020년, 2024년이라고 얘기하는 의견도 있고요. 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급한 상황인데 지금 정부가 산업부 소속으로 사용 후 해결료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김 의원님께서 최근에 이 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격상시키자는 내용의 이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지 않습니까? 네. 예. 소속을 산업부 소속에서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격상시킨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제 산업부 입장에서도 네. 산업부 소속으로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하겠다. 예. 그리고 또 그 위원회는 네. 그 위원회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네. 아주 독립적이고 공정한 인물들로 구성하겠다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다만 산업부 소속으로 두는 독립적인 위원회냐, 네. 또 총리실 소속으로 두는 독립적인 위원회냐에 따라서 굉장히 위상이 달라진다고 보는데요. 네. 근데 왜 산업부가 아닌 총리실로 위상을 격상하자라고 했냐면 네. 사용 해결료 문제는 산업부는 원자력을 진흥하는 부처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자력을 발전소를 만들고 또 여기로부터 원자력 에너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발전 에너지를 만들어서 네. 진흥하도록 하는 것을 주관하는 부처이다 보니까 네.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사용 후 해결료는 네.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생활 또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자연 상태에다 그대로 방출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독성이 네. 강한 그리고 오랫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최종 처분하기까지의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는 네. 산업부 소속이 아니라 네. 환경부도 관여가 돼야 되고요. 예.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관여가 돼야 되고 또 실제 지층에다 만들 거냐 아니면 저기 땅 밑에 어디 1000m 아래에다가 묻어야 될 거냐 네. 뭐 심지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우주에다 방출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런 모든 현재 우리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네. 지식과 지혜, 기술을 동원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현재 또 우리 부처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네. 일정한 기술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네. 저는 전 부처에 걸쳐서 사용 해결료와 관련된 자기 부처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진흥과 규제를 한 부서에서 하면 안 된다. 적절치 그렇죠. 않다. 이런 게 네. 핵심 내용이시죠. 그런 의미이고 네. 그만큼 사용 해결료와 관련된 그 공론화에 참여해야 할 예. 부처는 많고. 범부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이 적절하다. 적절하고 국무총리실에서 방향을 만들어서 네. 그다음에 산업부가 할 일, 예. 미래창조과학부가 할 일,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할 일, 환경부가 할 일, 집행부처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 다음에 네. 이루어져도 네. 그때 이제 산업부 역할이 만들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산업부 입장은 이게 이 위원회가 어디 소속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부처 간에
뭐 박근혜 대통령이 부처 간에 칸막이를 지어라라고 할 정도로 부처 간에 자기 그 영역의 칸막이가 굉장히 세고요. 네. 특히나 우리는 지금까지 원자력을 진흥해오는 일에 네. 많이 그 염두에 둬왔기 때문에 사용 후 해결료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문제는 규제, 네. 특히나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사능 환경영향평가, 또 원자력 안전 규제 이런 부처의 목소리와 역할이 커져야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계속 뭐 산업부가 어디에 두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네.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이제 입장 차이 때문에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지금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말에 그 공론화위원회 공론화위원회를 꾸릴 수 있는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학계나 원전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 그다음에 네. 시민단체, 여기 이런 곳을 그 주민들의 위원회 네. 이런 곳을 통해서 150명의 후보 명단을 구성을 하고 여기서 이제 15명의 위원을 선정한다. 이런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산업부의 그 위원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많은 분들로부터 독립성도 네. 갖고 또 투명하게 네.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위원으로 선정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예. 또 위원은 누가 탁탁 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하여튼 5배, 10배, 뭐 수배의 수의 분들을 모셔가지고 네. 그 중에 적절한 분을 선정하는 그런 추천위원회 절차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네. 그것을 산업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네. 보다 다른 부처들의 의견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 규제와 관련된 자신들의 전문적인 그 인력 풀들을 가지고 있고 네. 또 어떤 분들이 이 역할을 해야 되는지 기준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환경부는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인력 풀과 자신들의 판단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후보 명단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더 네. 많은 인력 풀을 받는다면 예. 훨씬 더 공정하고 전문적인 네. 영역 그리고 또 그 독립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열어놓고 추천위원회도 구성하고 그 추천위원들이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네. 훨씬 국민들로부터 공론화다운 네. 공론화위원회다운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됐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칭찬을 받을 텐데요. 네. 네. 공론화위원회를 꾸리는 과정을 공론화시키자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지금 정리를 하면 그 위원회 공론화위원회의 위상하고 그다음에 그 위원을 선임하는 과정 절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이견을 그 지금 이번에 발의하신 법 개정안에도 담으신 것 같아요. 네, 방사성 폐기물 법 개정안에 담았고요. 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 공론화위원회 네. 사용 해결료 공론화는 우리나라가 국민들하고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네. 또 이 공론화도 오랜 그 기간 시민사회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예. 그 법에 의해 이제 공론화를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공론화 잘하자. 그래서 범부처적인 성격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보다 책임 총리가 특히나 이번에 우리 정홍원 그 책임 네. 총리께서는 네. 원전 비리를 발본색원해서 네. 하여튼 근원적으로 뿌리를 뽑겠다라는 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책임 총리 상하에 네. 두자라는 것이 제 법안의 핵심이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현재는 발전소가 경주, 영광, 울진 또 고리 이렇게 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수용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네. 또 여론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의 참여가 보장돼야 된다는 게 제 이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고요.